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골치가 아프죠. 줌 수업을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우리 이번 주말까지 해서 2.5단계가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나는 게 오늘이었는데 방금 속보가 떴죠. 1월 6일까지는 2.5단계의 현황을 유지한다고 하네. 그래서 1월 6일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3일이 되겠죠. 1월 3일 수업까지는 줌으로 반드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분하게 그냥 쭉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다 보면 원하는 목표 지점에 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연초에 우리 막 수업 온라인으로 했었잖아 라고 하지만 이건 어차피 나중에 얘기가 될 거잖아. 우리 수능 이제 360 아니 350 뭐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시점이 됐을 거야.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나머지 두 번째는 우리 수업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지난 수업 때 이거 조사를 한번 했었죠. 지금 여러분들 화작 선택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언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사람을 나눴는데, 지금 선생님이 반을 나누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학원은 참고로 언매 쪽이 훨씬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분반할까? 그럼 결론적으로 분반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해보고 최적의 방법을 설정해서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분반을 하게 되면 수요일 6시 반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토요일이 아니구나, 일요일이지. 그 다음에 일요일날 6시 라고 그냥 쓰자. 지금 현재 5시지만 일요일 6시 반으로 두 개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다 조사는 됐으니까 수요일로 가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까지 여부 확인 다 했으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 화작하는 사람들만 수요일로 이동하자라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뭐 특정 학교만 이동하도록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잠깐만. 누구요? 네,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에. 얼굴 한번 있죠. 얼굴 비추러 왔어. 애들 지금 수업 받고 있어요. 인사 와서 인사해. 어떻게 돼? 안녕. 누구 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서초고에도 많이 안 들어왔어. 아 진짜요? 안녕. 잘 가. 또 잘 들어. 서영아 공부 열심히 해. 교재 가지러 왔었나 봐.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두 개 분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교재를 총 4권을 나갔어, 그치? 자, 그 4권이 어떤 이유에서 나가는 거고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토파보기 교재 라고 되어 있는 이 교재는 말 그대로 토파보는 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뒤지어 샅샅이 헤쳐서 살펴보는 걸 말하니까. 이 녀석은 우리 수능이랑 그 다음에 구모, 육모,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맞추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의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중심적으로 찝어주도록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하게 작품들을 정리해 나갈 테니까, 요거 가지고 일단은 먼저 수능 특강이 나오기 전까지 토파보기가 메인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오실 일은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대충 감이 잡히죠. 선생님이랑 수업 여러 번 해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선생님 속도를 봤어는 다음 주에 구모 들어간다 라고 했으면, 다음 주 구모 들어가기 전에 구모 시험들을 다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선생님이 지금 토파보기 다들 보고 있죠?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뭔가 점검표 하나를 만들어 놨을 거야. 첫 번째로는 컷 정보 실려 있으니까 그 컷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억지로 답을 이건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답 보고 그냥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생으로 다 틀리세요. 괜찮아요. 이건 지금 뭘 할 거냐면 나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게 제일 중요한 목표야. 알겠지? 지금 내 상태로 그냥 바로 수능 시험장을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확인하자는 거기 때문에 컷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한 일은 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오답, 원인, 점검. 표도 만들어놨을 거야. 그치? 그 표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틀리면 좀 머리가 아프겠다. 그치? 아무튼 간에 오답 원인을 점검하는데 이때 오답 원인은 단순하게 몰라서 이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가만히 냉혹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틀릴 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틀렸을까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 뭐 첫 번째로 선생님 거기 시간 제한도 걸어놨을 거예요. 그치? 시간 제한 때문에 뭐 75분 제한에 걸려서 아예 통째로 넘긴 지문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지문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다. 세 번째, 옳은 거 고르는데 옳지 않은 걸 잘못 골랐다. 네 번째, 어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답을 남겨버렸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적어도 3회분 정도가 쌓이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되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2차 상담 들어갈 때, 잠깐 1차 상담은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2차 상담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파보기 교재는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버려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꼭 챙기시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세요. 알겠죠? 자연스럽게 기출문제 정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재로는 선생님이 과제집을 줬을 거야. 근데 과제집이 이름이 이제 SDLP라고 돼 있죠. 요거는 미니 모의고사예요. 어떤 용도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침 공부용으로 쓰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할 때 또 쭉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어 시험은 말이야, 겪어봐서 알지? 아침에 잘 풀리는 게 제일 중요해. 평소에 오후에 내가 뭐 한밤중에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 수업도 다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한 해분 풀어봐야지 라고 해서 풀어봤을 때 잘 나오는 점수는 그건 아직 내 점수가 아니야. 실은 오전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도 잘 풀리는 문제가 베스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방학이니까 좀 방학이도 하고 학교를 가지도 않으니까 좀 특수한 기간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이 SDLP는 오전에 뭐 하루에 한 회분을 풀어도 좋고 몇 회분을 풀어도 좋지만, 선생님이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제 과제를 드릴 거야. 이거를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과제집은 선생님이 별도로 이 녀석을 검사를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겠지. 다음 상담을 할 때, 자, SDLP는 얼마나 끝났니? 라고 하면 이 녀석을 가지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 끝나 있습니다. 그럼 그 속도를 보고 선생님이 뭐 푸시를 좀 더 세게 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 속도면 충분하겠어 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좀 버겁겠는데 딴 걸 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앞으로 흔든단다. 앞으로 조절을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과제집 미니 모의고사. 참고로 문제의 개수가 한 12문제 막 이딴식일 겁니다. 12문제를 푸는 게 어렵고 골 때리면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한 2, 3일 정도에 한 회분씩 풀어주시는 느낌으로 최소 기준은 최소만 잡아주려고 했었죠. 일주일에 2세트야. 정말 조금이죠? 엄청 조금이죠? 일주일에 2세트라고 했어. 총 24문제 정도 될 거야. 알겠지? 모의고사 한 회분도 안 돼. 그래서 꾸준하게 아침 공부용으로 최대한 아침에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는 국어 공부하는 습관이 돼야 돼. 선생님이 이거를 연차들별로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이 녀석들을 가지고 아침 공부는 계속해서 국어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학교 가보면 알 거야. 좀 상위권 그리고 공부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전 공부할 때 대부분 수학을 하고 있거나 국어를 하고 있을 거야.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뭐 그렇다고 영어를 차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어 테스트가 있는 사람은 영어 암기하고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 맞아. 수학을 하는 이유는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일 거고, 국어를 하는 이유는 국어가 오전 공부이기 때문이지. 자, 이렇게 해서 두 건이 현재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과 네 번째 건은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불맛, 그리고 올해 맞춘 개정판이 나갈 거야. 이 불맛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너무 잘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불맛은 기본적으로 쉬운 버전하고 어려운 버전 두 가지가 있죠. 쉬운 버전,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짚어줄 거야. 너는 요거부터 해 라는 식으로. 그래서 불맛은 총 3회독을 최소한으로 한다. 최소한 3회독을 목표로 하고, 참고로 선생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의지가 있나? 공부는 제대로 되고 있나?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요 녀석이 될 거예요.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이거를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잘 따라와주고 있다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어시스트가 들어갈 거고, 불맛도 못 끝냈는데 다른 거 원하는 건 힘들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3회독을 목표로, 선생님이 1회독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냥 시간 재면서 빠릿빠릿하게 푼다. 두 번째로 읽을 때는 틀린 문제 위주로 점검을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해답을 보면서 자신이 판단한 답의 근거까지 비교해 가면서 꼼꼼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풀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개년 정도 될 텐데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우리의 12월과 1월이 아니면 1월과 2월이 끝나겠지. 2월이 한 조금 덜 끝날 거야. 이렇게 해서 기초 체력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본 수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본 수업 진행이 되면 메인 교재는 당연히 수특이 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수특 50% 연계이기 때문에 수특을 가져가는데 그럼 나머지 반의 연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차원은 선생님이 지금도 고민 중이야.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학원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예 별도의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수특 연계임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항상 잘 먹혀 들어왔거든 지금까지도. 이따가 이제 수능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계를 공부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쫙 읊어드릴 거야. 그러면 수특 이 교재가 메인으로 잡힐 거고 그 밖에 서브로는 기본적으로는 참고로 수특에서는 문학이 메인이 될 거야. 그리고 독서가 메인이 될 거야. 다만 문학은 전부 다 할 건데 독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책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안 할 생각입니다. 요 불만 독 수특 독서 대신에 차라리 불만 독서를 하는 게 100만 배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아마 과제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당연히 수특을 쓸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학교용 수특하고 학원용 수특을 분리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묶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교차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제본을 많이 떠서 가지고 다녔어요. 넘기기 힘들어서. 자, 아무튼 수특 메인 교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X월의 선물이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참고로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지금 온라인성으로 밝히기 힘든 몇 가지가 있어서 자, 요거는 X월이라는 게 뭐겠어? 매달 나간다는 얘기 있죠? 매 월마다 상당량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본인의 문제풀이 방식을 변경하는 연습이라든가 또 부족한 영역에 대한 연습, 시간관리 연습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메인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6월, 9월에는 해설 강의를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겠죠. 융모평과 구모평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수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영역을 구분해 보자면 요게 이제 우리가 방학 동안에 할 일이야. 수업에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할 거고 이 본 수업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설 강의가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제집을 받게 될 거고 지금 혹시 수업하는 와중에 오며 가며 하면서 저쪽 804호 공간 혹시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항상 책들이 많이 쌓여 있었잖아, 그치? 특히 프린트물이 많이 쌓여 있었죠? 대부분 고3들 거였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고2 때 받은 내신용 과제집 장난하는 겁니다, 그거.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할 게 많아. 네, 먹지도 못하는 걸 선생님이 억지로 주는 쪽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개별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꾸적인 선생님이 지금 상담 벌이고 있잖아.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만 아니었더라도 지금 고3으로 넘어와서 반이 오픈되기 직전에 선생님이 보통 한 사람당 30-40분씩은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현재 뭐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이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세팅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태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먼저 한다.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여의어지면 아무튼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나와서 선생님이랑 좀 길게 고민도 좀 나눠보고 목표 설정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나중에 실제 세부적으로 이제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따로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뭐 수능 특강 교재도 안 나왔는데 할 얘기는 아니고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분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냥 때를 기다리는 중이지 뭐.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능 특강 출시 시점이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 돼요.
보통 한 2월 정도 보면 되는데 그때쯤을 목표로 우리가 지금 토파 배우기 교재를 끝내는 게 핵심이다. 그럼 정리하자면 토파 보기는 수특 전까지 간다. 오케이? 과제집은 앞으로 계속해서 뭐가 나갈 거다. 세 번째, 불맛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앞으로 나의 반려교재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자, 요거 다 그러면 한번 치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 조금만 더 이용해서 고3이 됐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좀 일깨우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고3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지? What to do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나의 고3은 선생님이 정규 수업 때 아마 그러니까 내신 대비 수업 때였구나. 내신 대비 수업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월별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었을 거야, 그렇지? 막 거의 매달 시험이 있다고 했었죠?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모평, 7월 학평, 8월 없고 9월 모평, 10월 학평, 11월 수능이죠. 이번에 11월, 12월로 밀렸지만 계속해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일단 나의 고3은 1번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바빠요. 엄청 바빠요. 제대로 하고 있다면 바쁠 거야. 고1 때의 바쁨보다 고2 때의 바쁨을 한번 비교해봐, 너희 스스로. 내가 고1 막 올라왔을 때 공부했던 그 양하고 고2로 올라와서 지금 내신 대비한다고 공부했던 그 양, 그리고 하나 더 고3으로 올라오고 난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양을 비교를 해보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 건 더 많아지고 있지 않니? 그치? 그래서 엄청 바쁘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관리법이 되게 중요해요.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잖아. 선생님 저는 보너스 24시간 더 있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잠도 자야 돼. 선생님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밤 늦게 자는 거. 특히 고3들이 나중에 특히 고생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그냥 가서 클릭 버튼만 버튼만 딱 출석 버튼만 눌러놓고 자는 경우도 많다는 거 선생님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늦잠이 일상화되고 패턴화 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영향을 받아? 국어 시험이 영향을 받아. 국어가 오전이라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자, 그런 시간 관리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할 게 많다니까. 국어도 해야 되지, 수학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어 해야 될 거 아니야, 탐구 1, 탐구 2 해야 될 거 아니야, 매국노 안 되려면 한국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선생님 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보고 싶어요, 제2외국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 있어? 내신은 안 할 거야? 물론 고3 내신은 선생님이 따로 편성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수능 특강이 바로 그냥 시험 내용이 될 거거든. 하지만 고3 1학기 내신까지 들어가잖아, 그치? 1학기 내신 신경 써줘야 되고요. 너무나 할 게 많아.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있지. 뭐 이거 하고 있는 사람도 이미 있겠지만 논술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많아. 그래서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쪼개서 쓰세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쪼개서 쓰시.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한 완벽한 시간 5시간 이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니 물론 시간표 자체를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남들보다 조금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점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는 똑같이 올라가는 거잖아. 뭐 물론 선생님 저 학교에서 노는 애들 많던데 걔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거야. 우리는 다른 리그를 갈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쪼개 쓰느냐. 자, 예를 들어 1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거를 5분 플러스 5분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생각이 달라져. 오케이? 자,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 10분 중에 5분은 공부하는 시간이고 5분은 확실히 갔다 오는 시간이 되는 거야. 선생님, 학교에서 쉬는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네. 교우 관계를 생각하면 친구랑 얘기도 해야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매 쉬는 시간마다 할 건 아니잖아. 그치? 또 학교에 가면 오전 시간이 있어. 그치? 오전에 이 영교시라고 해야 될까? 영교시. 학교마다 달라 이건. 어떤 학교는 4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학교는 뭐 1시간, 어떤 학교는 30분. 되게 다양해. 그러면 이 오전 영교시도 뭘 할지를 나눠. 학교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잘 나눠 놓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눔에 있어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뭐냐? 이 나눈 시간에 할 용도의 공부거리와 그리고 길게 할 수 있는 녀석의 공부거리를 나누는 거야. 또
오케이? 그러니까 또 이거 자연스럽게 뭘로 흘러가? 공부할 대상을 나누는 거지. 공부할 대상을 나눈다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자, 모의고사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80, 75분에서 80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자면 그 정도의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화작 5문제라든지 문법 2문제라든지 문법 지문형 2문제 뭐 이런 식으로 교재 자체를 찢어서 선생님 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 이런 녀석들은 요때 풀기 딱 좋잖아. 딱 문법 2문제만 풀고 다음 거 넘어갈 수 있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바쁘다는 걸 인지하고 그 바쁨을 어떻게 해소해서 써나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볼까? 우리한테 360일 정도가 남았다고 치자. 350일 정도. 그럼 350일인데 그동안 그냥 10분 동안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었다고 쳐봐. 근데 내가 그걸 5분 쪼개 쓰기를 해서 매 쉬는 시간만은 그럴 수 없다고 치자. 그러면 대충 한 쉬는 시간 한 3, 4번 정도는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30분 정도 계산해보자고. 아니 잠깐만 30분 넘어했나? 그래 20분 계산하자. 20분씩 오케이? 최소한 앞으로 360일 중에 학교를 가고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대충 300일이라 있다고 치자. 그러면 6,000분인데? 화면이 나갔지? 꼴랑 20분인데 6,000분 되잖아. 그냥 5분 더 공부한 건데. 그렇잖아? 되게 단순한 거야. 5분씩 그냥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나중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든다. 그 선생님이 그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짧게 나눠서라도 시간을 관리를 하세요. 아니 물론 공부할 시간이 확보되는 게 제일 좋지. 나중에 가면 학교에서도 이제 약간 이게 되게 우리 현행 교육 방침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학기 내신 끝나고 나면 학교가 난장판이 되고 뭐 국영수 같은 메인 과목이 우리가 보통 메인 과목이라고 하지. 메인 과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도 그냥 너희들한테 필요한 공부를 해 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주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뭐 어쨌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스케줄링을 잘 만드시고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살아라는 얘기도 되는 거네 결론적으로. 그치? 무턱대고 그냥 존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존재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세요. 내가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당장 지금도 봐봐. 욕심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물론 이제 오늘 안 들어온 사람이 욕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취하는 걸 테니까.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내가 이번 주는 얼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뭐뭐뭐를 해야겠어 정도의 계획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이거 꼭 1월 1일부터 해야 돼. 오늘 저녁부터 하면 되잖아. 오늘 저녁에 세워. 그치? 그래서 내일부터 실행해. 그리고 그 효과와 그 결과는 내년 이맘때쯤 누리는 거야. 그렇잖아. 내년 이맘때쯤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쌤 국어 1 떴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재수없는 소리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바쁜 시간을 잘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바빠요.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워요. 얘기를 해봅시다.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국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어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지, 그치? 그리고 이게 등급별 목표가 좀 분명히 있어. 5등급을 하는 사람은 4등급, 3등급을 어떻게 올라갈까 고민을 하는 거고 4등급, 3등급은 어떻게 해야 2등급을 찍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2등급은 어떻게 해야 1등급의 안정권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참고로 1등급은 어떻게 해야 99%가 될지를 고민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 어려워요의 답은 되게 쉬워요. 쉬운 뭐냐면 기출 반복이야. 우리가 매년 수능 만점자 인터뷰 같은 거 마냥 나오잖아, 그치? 올해도 수능 만점자가 총 6명이 있었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요. 그리고 올해 참고로 국어 1등급 컷이 88점으로 찍혔죠. 참고. 그래서 올해 1등급 컷이 88점. 자, 1등급이 88점이다. 자, 이거 잠시 후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기출 반복이 왜 중요한 거냐?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항상 뭐 되게 표준적인 답변들이 나오는 거 너무 잘하고 있을 거야. 학생은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교과서 위주로 반복학습을. 그치? 기출에서 공부하면서. 근데 그게 답인 걸 어떻게 해? 그게 답이야. 선생님이 아까 불맛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반려교재 같은 거 같이 돼야 된다고 했었잖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방법이 보이면 지문에 제대로 상관없어.
이번 수능 특강에 A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B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왔다고 쳐도 실제로 수능에서는 C라는 주제 가지고 나올 거라고. 그런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면 어떤 패턴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려. 그래서 기출을 계속 한 최소 내가 등급 60이 좀 있다 치면 최소치라고 했어. 최소 10회독은 가져야 돼. 그럼 이런 질문을 하지. 선생님 10번쯤 읽으면 답이 기억나는 거 맞죠? 당연히 기억나죠. 10번 봤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종종 쓰죠. 자, 예를 들어 지금 화면이 안 보이지만 서영이가 선생님이 서영이를 만났어. 서영이랑 한번 인사했고 수업을 한번 했어.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은 서영이를 아는 거야? 우리 그렇게 말 못하잖아, 그치? 한 번 인사한 거 가지고 한 번 얼굴 본 거 가지고 안다고 말 못해. 기출도 마찬가지야. 여러 번 봐야지. 보도 봐야지. 그러면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0회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가 뭐가 나왔는가?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내려면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었어야 할까? 이 문제를 내가 출제자라면 어디서 포커스를 잡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문제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지. 오케이? 레고 블록이 있는데 그 레고 블록을 설명서대로만 탕탕탕 맞추고 와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각도를 90도 틀고 여기서 이렇게 틀어주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네? 창의력. 그런 거지. 최소 10회독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10번을 읽으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소리는 못하죠.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수업하면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그걸 적용해보면서 중요한 건 자, 파란펜 들었어 이거. 내 방식을 찾자야. 나는 어떻게 해야 답이 잘 나온다. 를 찾아내셔야 돼. 당장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현재 있는 멤버들 중에서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우리가 45번까지 있잖아. 물론 여러분들 시험부터 바뀔 거야. 바뀌는 건 알고 있지? 아무튼 45번까지를 우리가 했을 때 이거를 순서대로 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문학부터 먼저 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일부러 문법부터 푸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선호도를 기준으로 풀어요. 무슨 소리냐면 아는 것만 먼저 풀어. 독서 지문도 내가 잘하는 것만 있으면 풀고 나머지는 안 풀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근데 그 방식을 뭐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 저런 방법도 있대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너무 갑자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최소한 10번 이상 들이대야 된다는 얘기지. 그 방법이 잘 먹힌지 확인을 하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방법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옛날에 어떤 친구는 문법부터 먼저 푸는 친구가 있었어. 참고로 이 친구는 문법을 3분 컷을 했어요. 쩔죠? 문법 5문제를 3분 컷을 한다니까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속도만을 봤을 때는, 그치? 근데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지. 선생님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자기가 문법 자신이 있대. 너무 편하대, 자기는 문법이. 그래, 뭐 먼저 풀어라. 가능하다. 선생님, 저는 문학부터 풀어요. 왜? 옆에서 페이지 넘어가면 신경 쓰여요. 사실이야. 그렇지? 내가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지 한 장을 딱 봤을 때 지금 막 있고 1번 문제가 여기 있고 2번 문제가 여기 있는데 나는 이제 1번 문제 선택지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시험지를 넘기기 시작했어. 헐. 두근두근하지. 멘탈이 약하면 이런 것도 일부러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난 딴 페이지부터 시작해버리는 거지. 상관이 없어 지금. 됐어? 오케이? 나한테 제일 유리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선생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나 나름의 방법을 풀어주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기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건 뭐겠니? 실전처럼 연습하면서 느끼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실전처럼 내가 지금 이걸 진짜로 푸는 중이야 라고 자기 암시하면서 시험 상황인데 떨어봐야 돼. 안 풀려. 시간 없는데. 이런 느낌을 실제로 가지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찾아질 거야. 선생님 저는 여러 가지 해봤는데 1번부터 45번까지 푸는 방법이 제일 나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1번부터 45번이라면 그렇게 푸는 거지. 근데 그냥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존재하지 말라고요. 시험지가 존재하네. 그럼 나도 존재해볼까 하면서 1번부터 따라가지 마시고 전략적인 정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어려워요는 기출반복이 일단 1번이다. 알겠죠? 근데 기출반복이 다는 아닌지 솔직히 말하자면 기출반복도 기출반복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만 요거가 동시에 이제 영역별로
훈련을 들어가줄 필요성이 앞으로 생길 거야. 자기만의 단점 영역이 있을 거야. 참고로 이건 영역별이 될 수도 있고 문제 유형별 훈련도 될 수 있어. 이거를 극복해야지 점수가 오를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자주 틀리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다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난이도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것도 자신의 스타일이야, 그렇지? 난이도가 어려우면 그냥 같이 무너져 버려. 근데 난이도가 조금만 쉬우면 다 커버가 돼버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과학기술은 도저히 점점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또 풀려보면은 인문사회도 잘 풀고 문법도 잘 푸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또 문제 유형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패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들, 뭐 예를 들어 표현상 특징 문제만 주구장창 틀린다거나, 선생님 이거 의법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 표현상 특징 이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경우에는 느낌대로 푸는 경우가 많을 거야. 이건 보통 느낌 때문에 푸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영역별 훈련 그리고 문제 유형별 훈련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내 훈련법을 찾자. 이게 또 선생님의 결론이죠. 선생님은 이걸 도와드리려고 당연히 용을 쓸 거예요. 야, 너 이거 자꾸 이거 틀리네.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 한 해번 푼다고 선생님이 알까? 그건 모르지, 그치?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선생님 분석지를 만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시험을 보면 항상 분석지가 첨부되어야 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현강에 오면 실제로 이 분석지를 분석해서 어떻게 1등급을 찍어 나가는지 보여드릴 사례도 몇 가지 선생님 준비돼 있어. 되게 이거 분석지를 열심히 했던 친구거든. 근데 그 열심히라는 게 글자를 많이 썼다는 게 아니야.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거야. 내가 이거 왜 틀렸지? 그래서 그게 나아지는 과정들이 막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 오케이? 자아성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해나가 보도록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바빠요. 어려워요. 자, 마지막 3번. 이게 3번이 마지막이 될 텐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힘들 거야, 그지? 힘들어요는 선생님의 답은 힘든 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좀 웃자고 얘기 아니고 진짜 힘들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건 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봐봐. 고1 힘들다고 했지만 잘 버텨왔고, 고2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해나왔잖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 그치? 이제 고3으로 넘어갈 거야. 자, 잠깐만 고3을 잠깐만 킵해놓고 재수생으로 넘어가 볼까? 재수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김없이 6목표, 9목표 볼 때쯤 전화가 온다. 뭐라고? 힘들어요. 죽겠대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난 서울대 갔을 것 같대요. 진짜 그런 얘기 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면 힘든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그러니까 힘드니까, 너도 힘드니까 그냥 버텨. 이 소리를 하는 거 맞아. 하는 거 많은데, 너도 나도 힘들 거라면 그래요. 올해의 나를 버리고 미래의 나에게 희망을 거세요. 모든 걸 거세요. 1년만 고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자고. 거꾸로 생각하자고. 여러분들은 프로 학생러드라야. 학생러드 아니야. 그치? 학생만 지금 몇 년째야. 초등학교 6년 다녔고, 유치원 빼자 그냥. 그치? 인간적으로. 초등학교 6년 다녔고, 중학교 6년 다녔고, 고등학교 지금 2년 다녔잖아. 6년, 3년, 2년이니까 프로 학생러 11년이고요. 12년 차입니다. 학생만 12년 동안 했어요. 장인 아니야 이제. 공부에 대해서 장인일걸? 한 해만 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 해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런저런 욕심이 날고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 중간중간 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따 선생님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잠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인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잠 안 자는 거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5시간만 자고 공부하고 있어요. 야, 수능은 마라톤이야. 앞으로 1년이잖아. 1년을 어떻게 버틸까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가끔 어머님들한테 전화해서 무슨 소리도 하는 줄 알아? 선생님, 어머니 혜인이 요즘 체력 떨어졌어요. 보약 좀. 나 이런 소리까지 한다니까. 나중에 하면서 어머니들하고 얘기하면서. 보여. 힘들 거야. 그래서 버텨내라.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지. 희망이지.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거지 뭐. 내년에 웃고 있을 나를 향해서 힘을 내는 거야. 그리고 저게 참고로 이제 멘탈 관리도 되는 것이지.
멘탈이 빠사삭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이 재밌다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재미는 있어요. 옆에서 보면요. 본인의 일이 아니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평소에 굿 잘해오고 있던 친구가 한 6월에서 9월 사이에 진이 빠져. 그래서 좀 설렁설렁해. 옆에서 봐도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얘기했던 그 친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인지 알지? 9월 모평 때에 1등급 받던 애가 3등급이 찍힌 거야. 정신이 번쩍 들죠. 오, 미쳤어. 그 다음부터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몇 개씩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일주일에 몇 개씩 가져가기 시작해. 이거 안 되면 큰일 났어요. 11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정신 바짝 차리는 경우가 1을 떡 지웠지. 대박. 야, 이건 좋은 케이스니까 알려주는 거야. 진짜 잘된 케이스지. 정신 바짝 차릴 케이스야 이거는.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평소에는 그냥 쏘쏘하게 그냥 흘러왔어. 그러다가 6월 때 대박이 터진 거야. 대박이 터졌어. 최초로 1이 아까웠던 2가 뜬 거야. 선생님이 다 사례를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겪었던 친구들 2가 떴어. 아, 너무 아쉽지. 자, 선생님 한숨 쉬었잖아.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대충 보이니?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설렁설렁했어요. 설렁설렁했어요. 설렁설렁해서 3 밑으로 내려갔어. 3이 아니었어. 4였어. 오케이? 한번 잘 봤거든? 진짜 잘 봤어. 선생님 봐도 괄목상대라고 칭찬했어. 야, 씨, 네가 이런 걸 풀어내기 시작했다고? 야, 흥미진진해지는데? 막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약간 뭐랄까 자만심 이래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멘탈 관리를 장기적으로 마라톤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고3 올라오자마자 힘 쫙 빼지 마시고요. 그럼 바보짓 하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갈 거잖아, 그치? 난 이 라운드에 350일 동안 서 있어야 돼. 그 때문에 쉴 땐 푹 쉬고 어떻게? 잠 푹 자. 오케이? 잠자는 거 되게 중요해. 사람마다 달라. 어떤 친구는 5시간 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한 7, 8시간 자야 된다고. 참고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하루에 7시간 자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었어. 진짜로. 근데 우리 때는 야자 같은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못 자게 학교에 이제 강제로 아침에 끌려 나가잖아. 그러면 그냥 가서 대놓고 자요. 난 그랬어요. 난 그래야 공부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보상심리라고 해야 되지. 나 이만큼 못 잤기 때문에 나 공부 안 해.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을 건데 잠을 자든 오페라를 한 편 보고 오든 뭐 영화를 한 번 보고 오든 PC방 가서 잠깐 놀고 오든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해소 사원은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데 오케이? 그거는 그런 것도 선생님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 아,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 타이밍에 게임 한 판을 해주면 참 시원해질 거야. 나는 그런 나이야. 그럼 하세요. 네, 그런 거 강력하게 추천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관리 모드 들어가요. 관리해 관리. 그래서 장기적인 마라톤을 뛸 수 있도록 중간에 지쳐 나자빠지지 않도록, 그치? 지금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은 뭐죠? 중간에 힘들었던 적이 있다는 거 아니죠? 잘해오다가도 힘들었고, 그치? 또 힘들게 잘해오다가 중간에서 대박쳐서 어이없게 골 때리는 일들을 겪었던 친구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해드리고 싶은 우리 수업 전에 기초 체력 부분입니다. 기초 이야기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연계이기 때문에 작품들을 열심히 봐야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길 가장 크게 말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너희들을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다 데려갈 수 없어. 오케이? 선생님은 지휘선 타고 호루라기 불면서 야, 거기 헤엄 잘 쳐야 돼. 야, 거기서는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일 거라고. 헤엄은 니들이 쳐야 돼. 그치? 니들이 쳐야 되는데 헤엄을 치는 건데 겁내 오래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컨디션 관리 잘하고, 오케이? 물살이 약할 땐 좀 몸도 잠깐 쉬었다가 빡세게 지어야 될 때 빡세게 졌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이드 해주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그럼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가이드를 해주려고 노력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그래서 이제 평소 수업 때는 문학에 중점을 두게 될 겁니다. 아는 작품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문학에 힘을 기울일 거고, 두 번째로는 독서를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는
문학 3주를 하면 독서가 한 주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보통 4주당 한 주 정도였어. 이렇게 선생님 배분을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볼게. 이번엔 시스템이 다 바뀌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메인이 문학은 건 맞다. 그리고 서브로 독서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화작이랑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친구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얘기지만 지금 반은 그냥 말 그대로 기존 반은 그냥 다 현재 여기 모여있는 상태인 거야. 선생님이 채팅을 잊어봤어. 미안.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는 선생님이 화작이랑 문법 쪽으로 나눠서 일단 언제지? 1월달 중에는 특강을 진행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정규 수업할 때는 그렇다고 선생님 정규 수업 때 화작 문법 안 할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건데 내가 화작 선택자다. 내가 문법 선택자다라고 하면 이번 특강은 꼭 들으세요.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아시겠죠?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안내표랑 다 전달해 드렸죠? 혹시 내가 특강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한테 따라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학 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거기에 대응하는 선생님 특강들이 따로 있을 테니까 그쪽에서 특강 형식으로 많이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외에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반을 아예 화작 문학 문법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중인 겁니다. 참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 몇 분만 큰 틀만 보자. 자, 겨울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1학기가 있어.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있고 2학기가 있어. 그리고 2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수능을 보고 있겠지, 그치?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잠시 특강 얘기하잖아. 요 방학 시즌이 정말 중요한 시즌인 게 뭐니? 왜 그런 거냐면, 말했지? 본격적으로 학교 수업 시작하면 더 바빠질 거라고요, 그죠? 요 타이밍에 하기 좋은 게 뭐냐면 탐구랑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하라는 소리가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요것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세요. 쌤이 잘은 모르지만 아마 수학에서도 역시 선택 과목에 대한 그 오픈이 열려 있을 거야, 수업이. 지금 과탐 2과목을 하거나 사탐 2과목을 하거나 또 선택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방학 때를 이용해서 기깔나게 정리하고 가세요. 그리고 1학기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정규 수업을 하고 윤모를 보란 말이야. 그리고 나면 현재 자신의 위치가 딱 드러나겠지. 오케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보일 거야. 윤모를 딱 보고 나면 이 윤모 중요한 시험이잖아. 내가 국어를 더 해야 내가 대학 가기 좋을 거다. 내가 지망하는 학교는 국어 비중이 40%야. 그럼 국어 봐야지. 내가 지망하는 학교는 탐구 비중이 40%야. 탐구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여기서 미진한 혹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과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2학기로 넘어가서 또 정규를 하다 보면 구모를 보겠지. 그리고 구모를 보고 날 때쯤이면 이제 최종 정리 단계를 넘어간 거야. 뭐 새롭게 배울 건 아마 없을 거야, 이때쯤 되면.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걸로 완벽하게 챙겨가는 것이겠죠. 자, 근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방학이니까 특강 하나 들어 그 소리가 아니고 요 타이밍이 정리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름방학이 너무 짧잖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바쁠 거야, 그치? 학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조절되면서 방학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치? 아마 여름방학이 또 2주 가까이밖에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차라리 지금이 좋은 때잖아. 온라인으로 탐구랑 선택과목 올인하세요. 선생님 뭐 저 패스 끊었는데 좋아요, 하세요.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방법 찾으세요. 온라인이면 선생님한테 자기한테 잘 맞는 강사 선생님 찾아서 매치시켜도 좋고, 선생님 저 국어 공부하는데 저 온라인 강의도 하나 더 들어도 돼요. 시간만 있다면 일단 무슨 짓인지 다 해. 시간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맞아. 오케이?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탐구 과목들을 한 번씩 쭉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랜 시간 설명만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명만 했네. 자, 잠깐만 좀 쉬었다가, 참고로 오늘 수업은 맞는데 약간 좀 편안하고 릴렉스하는 첫 번째 스타트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자, 그 전에 한번 확인을 하나만 해볼게요. 교재 가져가서 혹시 문제 풀어온 사람 있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냥 선생님이 다 풀어버리면 재미없잖아. 재미없어요.
오, 동훈이 그럼 그 시간을 여기서 쉬는 걸로 합시다. 자, 이따 중간에 선생님이 쉬는 시간 잠깐 문제풀이 시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화작이랑 문법 그리고 문 뒤쪽에 지문 한 세트 정도까지만 볼 예정이거든. 거기까지만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 시간 드리면 문제 풀고 설명 적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기 걸로 갈 거고, 참고로 갔다 와서는 전체 리뷰 한번 하고 시작할 겁니다. 전체 리뷰하고 시작할 테니까. 자, 현재 시각 6시 살짝 지난 시간, 쌤이 6시 한 15분쯤 다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 맞춰서 15분쯤에 짠 하고 나타나 주세요. 오케이? 잠시 후에 보도록 합시다.